기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자가 브랜드입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들어보죠.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전우식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건전지의 애청자입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건강을 해설해 주시니까 네. 정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고가 아닌가. 아유. 또 두 분이 적당히 끼어들고 적당히 빠지고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전지를 좀 늘려볼까요?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짧게 여쭤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청취자들이 듣기에 네. 조금 언짢은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기 능력에 걸맞는 기자회견을 했고 무엇보다도 기자들은 대한민국 기자들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적어도 저도 이제 언론사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언론사의 뉴스 파트에 종사하는 기자들이라면 조금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고 들어가는 어떤 진지함 그리고 그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결국 예컨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게 내 불찰의 부득이 소치다. 이 뻔한 말을 한 다음에 난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이랬는데 그 듣는 순간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김건희 리스크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근데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 이런데 본인이 어디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는지 그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대답은 결국 제일 마지막에 이 장르와 상관없이 질문했던 그 부산일보 기자들에 의해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냐고 네. 물은 거잖아요. 결국 그 질문 하나만 이제 남은 거죠. 제가 보기에 정말 참 답답했던 게 본인이 우리 경제가 지금 기저귀를 켠다. 나는 이 앞에도 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참 어느 날 하루 잠을 설치 않은 날이 없었다. 뭐 이런데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밤잠을 설쳤다. 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이제 기저귀를 켰다. 흑자가 700억 불이다. 그런데 24조 최고 원전 이건 이제 끼어붙이는 자랑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경제 성장 또 2%를 상회한다. 글쎄 지금 2%를 상회하는 그것이 좀 자랑을 할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예컨대 2.5% 전세에서 이래 보고 있다가 다시 0.1% 다 낮췄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를. 우리 경제가 문자 그대로 문제가 많다는 걸 전문가들이 전부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않는 건가. 무엇보다도 2030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모든 신문이 지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그 폐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이거 정말 어렵다. 큰 문제가 터진다. 이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 수출 잘 되고 있다. 그 수출 잘 되는 것은 반도체 그것도 SK 하이닉스가 내는 HBM 반도체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출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장 질문을 하지를 못해요. 이 정치부 기자들이 돼서 그런지 정말 답답하기도 답답하고 그리고 4+1 계획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순서가 그래요. 의료가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교육개혁 이랬는데 가령 의료개혁에 대해서 이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린 거 이것 때문에 올해 당장 전문의 응시자가 예년에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 빅5 병원 중에 한 곳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내년에 당장 이 전문의들이 숫자가 다 빠져버리면 이제 펠로우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닥쳐올 의료 대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지금 전공의가 지금 사라지고 없으니까 가령 위암 수술처럼요. 3기, 4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딴 데 전이될 위험성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른다 모레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 정부에 대해서 원망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의료 개혁을 이제 맨 앞에 놔놓고 이거 기필코 완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대통령께서 이 가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 부인이 나한테 조언해 주는 걸 갖고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갖고 국정농단이라고 따집니까? 그게 아니고 명태균이니 네. 뭐 김대남이니 하는 엉뚱한 자들이 네. 대통령 부인을 끼고 뭔가 사적으로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국정농단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해명을 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살펴보지 못했다. 이거 뭐 베갯머리 송사라고 내 아내가 방 안에서 안방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애초에 딱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네. 그걸 조언으로 이해를 한 건 잘못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대통령께서 결국은 오늘 사과를 한 것도 국민들에게 사과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참 이게 문제를 또 증폭시키기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대통령께서 끝장 토론을 하시라. 네. 이게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이러고 나서 어제 그저께 그런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끝장 토론 좀 하시라.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기자들 질문한 거 다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뭐 내 방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 토론 얘기 나왔죠. 네. 이 정부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끝장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네. 저는 정말 큰 기대를 했어요. 네. 이제 대통령께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네. 있구나. 뭔가 이제 기대를 할 만하다.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겠지.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에 하시는 답변을 보면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정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무엇보다도 정치부 기자들은 내가 보기에 더 한심해 보였습니다. 뭐 대통령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 같으면 따져서 묻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냥 두루뭉술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고 이게 중계되는 화면을 보다가 솔직히 말해서 내 앞에 있으면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 기자냐 이놈들아. 네. 네. 자, 변호사님. 지금 국민들은 사과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거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강론으로 넘어가면 예. 김 여사 문제 사실 질문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거의 김 여사 문제에 집중했는데 그럼 이제 이전에도 사실상 중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필요한 의전 외교에는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오늘 답변한 걸로 봐서는 어떤 이해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해도 못할 겁니다. 나는 보면 정말 답답해요. 대통령께서 끝장 토론까지 하겠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나서 오늘 이런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는데 글쎄요. 이게 난 대통령실에서 좀 서포트를 해주는 이 비서들이 좀 준비를 좀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예컨대 제대로 된 가상 질문에 가상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첨삭을 할 것이고 네. 그게 뭐 좀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신문, 모든 칼럼, 모든 언론에, 모든 사설에서 다 지금 지적을 해왔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문제는 딴 게 아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부차적인 문제는 바로 경제 문제다. 민생의 문제다. 그러면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뻔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논의됐던 사적 채널들 예컨대 취임하기 전부터 건진법사 뭐 천공 이러다가 드디어 명태균까지 왔잖아요. 이 명태균은 지금 녹음 파일이 민주당에서 입수를 해서 하나씩 지금 터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명태균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처럼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은 내가 경선 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딱 잘랐다. 그 물론 뭐 전혀 자른 게 아니고 전화가 걸려오면 그냥 인사차 내가 받고 그런 거 있고 그다음 텔레그램으로 뭐 온직도 있는 것처럼 기억이 된다. 이 정도예요. 물론 아마 그건 난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통령께서 누군가서 다른 쪽에서 건의를 받았겠죠. 이런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
이 서로 간의 그 연결고리를 차단을 한 것인데 그 왜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 뒤에 명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한 대화록에서 그게 은근히 비쳐요. 아, 대통령이 자르니까 이 명태균이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 더 많이 접촉을 시도를 했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별명삼하는 얘기가 명 선생님 우리 남편 지가 뭘 안다고 하는 식의 예, 말을 하는 것이 하나의 변명처럼 제게는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르긴 좀 자른 것 같다. 하지만 사실요 처음부터 문제예요. 나는 오늘 만약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가령 명태균을 누가 데리고 왔고 나는 처음에 어떻게 소개를 받았고 명태균이 나한테 지금까지 해온 얘기는 어떤 얘기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국정농단이라고 할 만큼 그 명태균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잘랐는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득을 하고 했으면 납득을 할 텐데 그런 세세한 면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기대를 했던 것은 그런 세세한 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왜 만났는지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 어느 선까지 도달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잘랐는지 이런 걸 좀 명확히 해야죠. 오늘 그냥 마이크 잡고 내가 당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다음에 뭐 연락이 각달려 그러면 온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오해를 더 하죠. 네. 그 방금 이제 국정농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 여사에 관한 그 질문에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고 잘했다는 게 아니다. 국정농단이라 하는 거는 좀 악마화하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뭔가 하면 나를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 말씀이 그래요. 나를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아내를 악마화하는 것 아니냐. 전체 그걸 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전체 요지가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가 타깃이 아니라 타깃은 난데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타깃을 자기 아내로 했고 결국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 야당이 예컨대 이재명 조국이 다 그 마지막 골목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계속 쌓여가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을 공격해서 자기들이 그 어떤 구명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아내를 통한 어떤 국정농단 아니냐. 이미 그것으로 한번 우리 야권이 엄청난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입니다.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도 그거예요. 뭐 옆집에 강남 아줌마 같은 분이 결국은 대통령이 예술문을 패블릿 PC를 들고 고쳤더라. 이런 식의 오해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명칭으로 탄핵 결정문에 나옵니다. 탄핵 결정문에 두 가지 사유잖아요. 하나는 권력의 사유화, 하나는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파괴를 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요약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탄핵 사유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이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우리 야권에서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럼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예컨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옆에 정말 그 평소에 가깝고 그리고 모든 물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늘 정의 편에 서 있어 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좋은 그룹으로 작동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조언을 과연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 어느 지도자라도 옆에 좋은 그룹은 다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도 다 있었어요. 뭐 좋은 그룹이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뭐 YS에게는 누구 DJ에게는 누구 이런 식의 좋은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하필이면 명태균 같은 사람은 가령 언론이 보잖아요. 명태균이 과연 그런 좋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언론사에서 내는 칼럼, 사설 그다음에 신문기사를 한번 보세요. 정치 브로커, 협작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물이 아니다. 이 사람이 개입이 되면 이건 국정농단에 해당이 된다. 이걸 미리 결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선을 쫙 꺼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명태균에게도 문제는 많은 거예요. 명태균이 지금까지 뭔가
그 해왔고 자기가 한 말을 종합을 해보면 내가 보기도 그래요. 명태균이 한 말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농간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공신을 받아서 뭐 주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 전부 다 거의 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변호사님 관련해서 윤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김 여사 휴대폰으로 온 거에 대해서 여러 축하 문자를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답을 하더라 이런 이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또 그럼 긁어부스럼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뭔가 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번호를 원래 다 바꾸라 그는 건의를 했는데 네네. 이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다 뭐 그대로 쓰지 뭐 이래서 했는데 평소에는 쭉 다 읽어보다가 그래 밤이나 자는데 깨서 보니까 옆에 김건희 여사가 열심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맙습니다. 예. 이런 식의 계속 짧은 답변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더라. 그래서 뭐하냐 자지 않고 이렇게 역정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걸 과연 그 나쁘게 볼만한 일인가 가령 미국 그 역대 대통령 봐도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으면 늘 소통 문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 백난로 앞에서 노변 정담 노변 정담이라는 유명한 그 라디오 네. 방송을 하잖아요. 매주 한 번씩. 네.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편지들 오면 다 모아갖고 비서들이 딱 정리해서 요점을 위에 부전지로 붙여갖고 대통령 책상에 얹어놔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 편지가 쭉 있으면 그 몇백 통이 쌓인대요. 네. 그럼 그걸 부전지를 붙여서 하면 일일이 대통령이 보고 다 체크를 해서 다 본다는 거예요. 네. 예, 반응이 어떻는가. 그래서 그걸 소통을 늘 생각하는데 우리 대통령에게 문제는 지금 뭡니까? 네. 우리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막 실망을 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요. 내가 그 다 따져봤지만 첫 번째는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모든 결정이 일방통행이다. 그 두 번째 뭔가 하면 그 일방통행식 결정이 즉흥적인 결정이 많더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토의를 거쳐서 나온 가장 선한 그리고 가장 공공선 그리고 공동선에 네. 알맞는 결정이 아니라 이건 보면 정치를 하기에 가장 편한 결정 네. 그런 결정을 했다는 그 의심을 받는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 의대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를 해버리는 네. 거야. 아, 10년 뒤에는 15,000명이 모자랍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 늘리면 되네. 되는가? 무리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귀한 말을 하는 사람이 했겠죠. 2,000명씩 늘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명씩 늘리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의료계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 아마 그 귀의 말 한 사람은 의료계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의료계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면서 3,000명을 5,000명을 늘리겠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한 명도 못 뺀다. 양보 못 한다. 마치 그것이 무슨 절대. 예, 돈 따먹게 하는 것도 아, 아닌데, 예. 하나도 양보를 못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방통행, 적극적인 결정, 그런 것이 윤 대통령을 지금 코너로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 지금 윤 대통령 오늘 예, 기자회견 하시는 걸 쭉 보고, 그리고 앞에 그 모두의 발언하신 걸 쭉 지켜보면서, 야, 대통령께서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들이 뭘 염려하는지 핵심을 잘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 여사라인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7인에 8인에 여기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거부로 비춰졌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중에 그 몇 명은 이름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미 네. 뭐 언론사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기자들이 예컨대 뭐 강모 기자가 음주운전하고 우리 네. 복귀를 했잖아요. 네. 2주 만에. 네. 그럼 당연히 물어야죠. 네.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죠. 그 행정관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것이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거다. 네. 상징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느냐. 왜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는 말이 나오느냐. 네. 그것이 왜 언론의 명단까지 나오느냐. 그런데 대통령은 아예 그걸 오불 관은처럼 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네.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그걸 묻는 기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참 답답하죠. 보는 사람은. 뭐 대통령이 말하고 이러면 그냥 넘어가고 뭐 앞에 그 사회 보는 정의적인 기자는 재빨리 또 다른 사람을 또 지명을 하고. 네. 자, 그 특검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정의진 기자가 옛날에 직접 기자할 때는요. 네. 정말 민한 기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거꾸로 이 대통령실에 대변인을 하더니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예. 강모 행정관, 강기훈 행정관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도 안 나왔지만 그 답변도 사실 뭐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변호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강기훈 행정관의 원대 복귀는 이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그런 사례 하나가 이를 더 크게 만든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 하나뿐이겠어요. 제 귀에 듣는 것만 하더라도 무수히 있는데 예? 제가 그 사석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속에는 헛소리도 있고 엉터리 얘기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실관계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부합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둘까?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쫓겨나기도 하고 아하. 바뀌기도 네. 했습니다. 그 대통령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이번에 가령 강모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강모의 경우에는 이게 하나가 뭘 그 복귀를 시키면 뭘 의미하는지를 아무도 왜 몰랐느냐. 정진석 실장도 알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막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도 김건희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네, 지금 관련해서 대통령이 쓰신 워딩 중에 뭐 매정하지 못해서 박절하지를 하지 못해서 못하다. 순진한 등등이 있는데 김 여사가 한 유튜브 방송 기자와 7시간 통화했다거나 뭐 종교인 명태균 얘기까지 해서 공식적 활동보다 비공식적 활동이 더 문제라는 지적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통화하는 것도 그래요. 7시간 통화하는 것은 뭐 그 이 서울의 소리의 그 이명수 라는 분입니까? 네. 뭐 그런데 그다음에 진중훈 기자가 또 폭로를 했죠. 나 57분 통화했다. 네, 1시간 또 누구는 또 이제 뭐 통화했다. 김대남이는 또 이게 이명수한테 이거 말이야 여사께서 무척 좋아하실 거다. 당신이 한동훈을 공격을 하면 그만큼 여사와 충분한 그 통화가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중첩이 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대통령의 그 공식 라인에서 하는 어떤 행정권 그와는 달리 네. 이 김건희 여사가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이것이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한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처음에 최순실 사태 때 등장을 했을 때 전부 다 농단 찾는다고 사실을 다 뒤지겠어요. 없는 사실이 더 많아요. 네. 지금은 다 있겠지만 그런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네. 이제는 전 국민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오늘 윤 대통령은 조금은 행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카마라 해리스를 이기면서 네. 온 국민적 관심이 거기 다 쏠려버렸잖아요. 트럼프 당선에. 우리나라 거의 네. 모든 매체가 그 중계를 하고 네.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띵 한 대 얻어맞아서 이제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김정은이하고 또 만나서 네, 네. 또 뭐 북한 땅을 밟았느니 안 밟았느니 이따위 소리가 또 나오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어제 온 국민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런데 정신 하나도 없는데 오늘 아침 10시에 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러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큰 이슈가 하나 굴러가고 네. 있는데 이게 작은 이슈화 돼버린 거예요. 네. 아. 사실은 그게 없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이슈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오늘 지금 좀 많이 얻어맞을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 큰 이슈가 있으면 이 작은 이슈는 크게 확대는 안 됩니다. 아.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사실 오늘 밤 한 10시쯤 기자회견 하시면서 새벽 2, 3시까지 진짜 풀로 해라. 네. 아침 10시에 하면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네. 풀로 해라 그냥. 그리고 앞에 사실은요. 기자들도 총 공부들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면 언론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내가 오늘 황당했어요.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자로 용산을 출입시켰느냐. 내 언론사들 정치부장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내가 이게 네. 뭐 기자들 때문에 화를 내겠지만 그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특검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예. 없어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는 아내 사랑 차원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인권 유린적인 부분도 있다. 이래서 내가 반대한다고
그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기사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대통령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이 비교헌법 학 공부를 하면요. 네. 저는 이 대학원 뭐 수련은 못했는데 대학원을 2년 반을 다니면서 하필이면 박익윤 교수님 밑에서 이제 비교 헌법학을 네.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공부를 해보면 이 탄핵제도 그리고 특검제도 인데 대해서 자연히 공부를 네. 하게 됩니다. 네. 비교헌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히 특검제도는 원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이 검찰 수사권 자체를 하나의 행정권의 네. 일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국회가 뭐 특검을 네. 법안으로 결정을 하고 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쪽은. 네. 그쪽은 예컨대 과거의 스타 검사들 또 보면 특검할 때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네. 지금 그런 제도적 차이를 두고 그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특검 제도는 뭔가 잘못되었다. 이 왜 입법부에서 특검의 관여를 수사권의 관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뭔가 우리 듣는 국민들이 띠용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박인수 특검에서 수사팀장 하는 윤석열 당신은 뭐냐 그러면 네. 뭘 한 거냐. 네. 그러면 그 뭔가 잘못된 제도 아래서 당신이 봉사를 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고참 부장 검사를 하던 분이 그 특검을 통해서 스타가 됐고 공소권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킨 거 아니에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5년 만에. 네. 그런 과정을 거친 분이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특검 제도가 이상하다 이렇게 치워놔 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이제 좀 설득력이 없다. 묘해지죠. 네,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한국 우리 입장에서는 특검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하지만 특검 하나만은 예컨대 핵심이 특검이잖아요. 야권에서 정권을 공격하는 야당 쪽에서 마음대로 임명을 하도록 하면 네. 그게 되겠느냐. 아. 이 얘기를 진솔하게 설명을 했었어야죠. 과거에 박영수 특검부터 야당이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특검을 갖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할 수 있는 사람을 특검을 임명을 해야지 지금 야권에서 계속 내는 특검 법안 보면 그거예요. 순전히 야권에서만 추천하고 민주당만 추천할 때는 얘기죠. 야권에서만 추천해서 네. 대통령이 그게 기속되어 버리는 그러면 뭡니까? 야당이 임명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특검입니까? 야당 검찰이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해 주셨으면 좀 설득력이 있었을 건데 갑자기 헌법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특검 제도는 이게 상권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래 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뭐 듣는 사람 중에 알겠습니다. 솔직히 헌법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네. 그래 띠용한 거예요. 네, 요거 여쭙고 싶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가 아닌가 여기에 우리 초점이 몰려 있었죠. 내가 대통령 같았으면 네. 우리 김건희 여사 옆에 대통령 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담은 한 10분이라도 또 이 본인이 정말 폴드 인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뭐 석고대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제가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네. 내 남편에게 도움이 못 되고 의심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거 때 약속한 대로 앞으로 내조에만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지 외교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에는 제가 나가겠지만 정말 나머지는 내가 정말 자중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었으면 국민들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또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뭔가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치학에서는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스스로 얻어맞고 스스로 당하면 국민들에게 거꾸로 박수를 칩니다. 본인이 나 잘나다 크고 끝까지 붙대면요. 국민들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자를. 왜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를까 하는 이 사과를 할 기회를 또 놓쳐버린 거예요. 네. 자, 인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첫 질문이 이제 국정쇄신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풀을 내가지고 보고도 있고 이게 그냥 한 번에 일면 사진 다 들어갈 정도로 하는 건 좀 그렇다 얘기하면서 단 고위직은 몰라도 실무직까지는 좀 그렇다. 그럼 고위직은 몰라도라는 얘기는 총리하고 그러면 정진석 실장 교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뭐 2년 이상 있었던 장관까지는 다 교체하겠다. 또 언론에 이렇게 나오기도 네, 네. 하고 네. 뭐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만 그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장관들이 몇 명이 될까? 아, 예. 이게 우리 같은 정치를 늘 분석하는 사람들 또 언론계에 가령 있는 정치부장급들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그 네. 총리 이름도 알고 네. 뭐 주요 장관들 가장 지금까지 문제된 장관들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법무부 네. 장관 요새 참 법무부 장관 밖에서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기재부 장관은 늘 그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심에 있으니까 기재부 장관 그리고 또 그 요번에 이제 안보실장하고 교체가 된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알겠죠. 그런데 나머지 장관들 이름 들어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대란 때문에 이제 복지부 장관 이름도 알려졌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름도 또 알려지잖아요. 사실은요. 이 장관이 대통령이 참모 역할을 하려면 사실 국무총리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미국처럼 없어야 됩니다. 네. 미국은 국무총리 대신에 부통령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백악관의 웨스트 윙에서 국무회의를 열잖아요. 국무회의를 열는데 이런 마이크가 없어요. 국무회의장에 다 붙어 있어요. 영국 다운인가 싶은지 총리실 2층에 있는 국무회의장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마이크가 거기 어디 있어요. 네. 서로 다다다 붙어가고 서류도 건네주고 받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총리가 제일 중간에 앉고 그다음에 외교 재무가 앉고 제일 끝에 복지교육부 장관이 앉아요. 그 다 충분히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해도 마이크를 다 앞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할 때는 아주 이거 뭐 대단해요. 네. 빙글하게 둘러앉고 네. 그래서 소금으로 얘기하면 저쪽 끝에는 안 들려요. 근데 그 말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스로간에 무너져가 있고 그리고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럼 대통령의 참모 기능을 누가 하느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참모는 비서고 신문에도 공면하게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건 틀린 말이죠. 네. 대통령실에 있는 그 수석 보좌관 수석 비서관 이건 비서예요. 어디까지나. 비서는 입이 없어야 돼요. 귀하고 눈만 있어야 되는 게 비서란 말이에요. 비서가 입으로 나대는 자는 쫓아내야 돼요. 그건 목을 잘라야 돼요. 네. 그래서 비서는 비서 역할만 해야 되는데 우리 비서들은 전부 다 입을 열고 보세요. 신문 한번 보세요. 용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네. 핵심 관계자 이런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네. 거의 모든 기사에 등장을 하죠.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장관은 입이 없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 뭐 수석 비서관 말 것도 없고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뭐 어떤 문제가 된 겁니까? 무능한 장관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오버한 용산 대통령실 비서들 네. 목 다 쳐야죠. 네. 네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먼저 풀 생각이 있느냐의 질문에 유능한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풀릴 것이다. 정치 오래 하면 다 원래 앙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오늘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내가 TV를 유심히 봤거든요. 네. 대통령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네. 참 그 대통령도 정말 불쌍한 자리다. 어떤 면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쭉 키우던 친구가 좀 권력에 각을 세우면 자기에게 대중적 인기가 모일 줄 알고 네. 지금 윤 대통령에게 이게 찬스다 고 각을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옆에도 벌써 간신들이 우글거려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네. 듣기 하기 힘든 말은 절대 하지 않는 네. 간신들만 우글거린단 말이에요.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한 처신으로 앞으로 밀어붙이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결국은 여권 대분열 그리고 이게 정치지형 대개편 네. 이런 일밖에 안 벌어질 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지금 당장 11월 달에 뭐 거의 격변이 다르잖아요. 네. 15일 날 공직선거법 25일 날 그렇죠. 위정교사 이 재판에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한 이재명은 좀 코너에 몰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다 흔들리는 네. 격변이 달려온다. 난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성숙이 된 분이라면 네. 정말 조금 그 대통령에게 지금은 대통령을 도와야 될 그런 위치예요. 네. 네. 그런데 거꾸로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엄청난 이게 민중의
민중이라는 표현 좀 잘못됐습니다. 네. 대중의 어떤 네. 인기가 모이는 그런 척병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뭔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래 갖고는 이 그분의 기회가 없다. 내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네. 드렸지만 네. 민주당의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3K들 네. 있잖아요. 김동연 뭐 김경수 이번 독일에서 몰래 만났다던데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 한동훈부터 저쪽에 대구에 계시는 홍준표 네. 시장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오세훈 시장 모두 다 네. 지지자가 1이라면 네. 반대자는 1 곱하기 2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네. 2배를 넘는단 말이에요. 아하. 모두 다 어느 한 분도 대중의 신망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면 압니다. 자, 네. 그래서 마지막. 끝이면 될 것 짧게. 같은데 예. 오늘 기자회견으로 1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가 반등을 하려면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경제 상황. 그게 기본이에요. 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격차가 줄어들어야 네. 됩니다. 격차가 네. 줄어들어야만 빈부 격차가 줄어들어야만 불만이 줄어들어요. 네. 그런데 부자는 여전히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적자 살림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려우실 걸로 판단하시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갤럽에서 뭐 역시 10%대 후반 중후반대 네.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전원책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